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꿈틀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겠습니다. 에르코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에르코스가 강세이다. 정규장은 상한가로 마감했으나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오늘 정규장을 전일 대비 29.92% 폭등한 13,460원에 마감한 에르코스는 오후 4시 43분 현재 NXT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 없이 상한가인 13,460원을 굳건히 유지하며 강력한 매수 대기 물량을 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영유아부터 시니어 푸드까지 아우르는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책 수혜의 핵심 타깃으로 부각된 결과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6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폭발하며 직전 거래일 대비 26배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획득이라는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며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오늘 에르코스의 주가는 시가 12,730원으로 갭 상승 출발한 뒤 장중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강력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제한폭인 13,46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달 최저점 수준인 8,800원대와 비교하면 불과 한 달여 만에 50% 이상 급등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량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일 23만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오늘 617만 주를 넘어서며 전일 대비 2,600%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에 강력한 에너지가 응집된 손바뀜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이동평균선 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는 점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기술적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주가 급등의 핵심 트리거는 단연 정책 모멘텀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3종 세트 발표 이후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불어오면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르코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다. 동사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최근 고령 친화 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인구 구조 변화의 양대축인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를 동시에 흡수하는 구조를 갖췄다. 여기에 지난 12일 획득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소식이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단순 테마성을 넘어 ESG 경영과 품질 신뢰도가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국가정책 발표에 따라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에르코스는 이번 저출산 관련 테마주에서 대장주로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틀이 느껴지시나요? 꿈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타닥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30분봉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이후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꿈틀로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30분 봉상에서는 확실하게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딱 보아도 꿈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 매매로 들어가도 되고 내일 장 초반에 걸어두기를 해도 됩니다. 오늘 종가에 안 들어가고 내일 걸어두기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장 초반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8분입니다. 딱 보아도 이번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돌파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걸어두기가 잘 먹혔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한가가 깨진 자리입니다.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여기서 상한가가 깨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후 상황을 또 지켜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후에 U자형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파기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시장가로 잡아도 됩니다. 걸어두기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걸어두기를 했던 그 라인 그대로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이후 주포놈이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켜 상한가에 안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걸어두기를 잘했다면 주포놈의 핸들링을 2번이나 발라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봉상에서는 꿈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분봉상에서는 확실하게 꿈틀로 보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상에서는 이날이 타점이 되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30분봉상에서 보면 이날 하루 동안의 삼승형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가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종가에 못 들어갔다면 오늘 걸어두기를 해서 주포놈의 핸들링을 2번이나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종목입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갭으로 떠서 상승 3파까지 갔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네요.
순발력 있게 걸어두기를 했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걸어두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잘했다면 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시장가로 잡아도 됩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꿈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상한가도 먹을 수 있고 오늘 추가 상승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꿈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제가 종목 공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종목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란 종목을 예전에 어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분석한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애널리스트의 분석보다도 혹은 인공지능의 기업 분석보다도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분석을 가장 신뢰합니다. 이들 중에 진짜 주식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란 기업이 폭풍 성장할 것을 오래전에 예견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님 나오세요. 죽었다고 판단했던 회사고 실제로 죽었었는데 부활에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앞으로 찬란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굳이 힘들게 약장사 뭐하러 하나 싶네요. 그냥 자잘한 의료기기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피부 이식제, 뼈 이식제, 실리콘 소재, 그리고 기타 소모성 의료기기를 취급합니다. 피부 이식제는 LNC 바이오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재건 등 시술 시 몸과 피부를 덮는 용도로 쓰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초고성능 메디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뼈 이식제는 골절 수술이나 임플란트 잇몸 재건할 때 뼈와 치아를 덮는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실리콘 소재는 유방 성형에 쓰는 유방 보형물이라고 보면 되고 기타 소모품성 의료기기는 안면 리프팅에 쓴 리프팅 실을 말합니다. 원래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실리콘 소재, 즉 유방 보형물 벨라젤이었어요. 2020년 기준 매출 282억으로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회사 말로는 촉감 등이 경쟁품보다 좋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말이었을 거예요. 불법 제조. 그러니까 허가받은 공정위 외에 공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허가받지 않는 부형물 등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게 적발이 되어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는 매출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핵심 제품이 죽었으니 회사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2021년 2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부활을 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22년이 되자 바로 매출이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활의 원동력은 피부 이식제 벨라셀의 성장입니다. 유방 재건에 쓰이는 피부 대체제 사업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20년 벨라셀 매출이 5억에 그쳤지만 23년에 89억으로 급성장합니다. LNC 바이오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도 크고 있고 시장 내 딱히 유의미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방제건 및 성형 쪽은 한스바이오메드가 원래 강점을 가진 영역이다 보니 자금의 폭풍 성장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미트리프트라는 피부 리프팅 실의 판매 실적도 눈부시게 성장을 합니다. 세계 몇 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경쟁사 대비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2019년 79억 수준이었던 민트리프트 매출이 2023년에 317억까지 성장을 합니다.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나오고 그중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은 사실 허가 문턱 넘는 것 자체가 빡센 반면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 외 치과용 꼬리식재 제품도 21년 77억에서 23년 121억으로 급성장했는데 다른 제품들 성장이 워낙 눈부셔 티가 안 날 정도예요. 벨라젤이 죽으면서 회사도 같이 죽는 것 같았는데 치과재료 끝판왕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해당 기업 인수를 검토할 정도였으니 이 기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죠. 한스바이오메드의 치과용 고리식 제품이 좋다는 것을 치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죠. 민트리프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포인트이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라 해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무조건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숙명이에요. 이 기업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 생명과학 사업을 한다는 기업 중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죠. 가만히 보면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민트리프트를 미국에서 팔아먹는 실적도 그렇고 피부 이식제, 꼬리식재로 중국 시장을 뚫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총 5.4조 원 연매출 2.5조의 실적을 내는 중국의 위고그룹이랑 50대 50 지분 구조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외국 자본에게 매우 보수적인 중국 시장 특성과 현지 영업망이 부재한 한스바이오메드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 현지 유력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은 가시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5대5 출자 과정에서 위고그룹이 215억을 태웠는데 한스바이오메드가 넣은 현금은 고작 35억이에요. 나머지 180억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위고그룹이 한스바이오메드가 가진 제품군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오스템이 집어먹으려 한 것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한스바이오메드의 제품이 그만큼 상품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브라질이나 태국 시장에 새로 진출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 미용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성장 동력 이외에도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스바이오메드가 원래 잘하던 벨라젤의 재출시입니다. 판매 정지 처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벨라젤 사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고 관련 거래처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재출시가 시작이 되면 크게 매출이 늘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지난 2019년 의료기기 개발 기업 에이템즈 지분 48%를 123억을 주고 인수한 바 있습니다. 에이템즈에서 개발 중인 카티세이브라는 골관 저렴 환자용 진통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보니깐 파마리서치 콘주란 경쟁품이거든요. 콘주란이 한 해 보통 500억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한스바이오가 지금 뼈이식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정형외과 거래처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카티세이브라는 아주 훌륭한 캐시카우가 생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연골결손 치료를 위한 조직공학치료제 후보 물질이 지금 임상 1상 중입니다. 이게 보니깐 LNC바이오 메가카티랑 비슷한 것 같아요. LNC바이오가 메가카티 하나로 시총 1조 가까이 갔었어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방 보형물 벨라젤의 이탈로 커다란 공백이 생겼지만 그 공백을 단 2년 만에 메꾼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LNC바이오의 주가 급등 구간을 불러일으킨 비슷한 아이템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견입니다.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밀하게 기업을 분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의 기업 분석을 꼭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골파기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꿈틀입니다. 딱 보아도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힘있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저 앞 구간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앞 구간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지금처럼 힘있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쭉쭉 치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과대 낙폭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정확한 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의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또 타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까지 상황을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꿈틀이 나왔다는 것은 주포놈이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이렇게 뒤가 없이 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음봉 조정이나 투음봉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도 바로 치고 간다는 것은 주포놈이 아주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미털기 구간은 당일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일봉상에서 윗꼬리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당일 윗꼬리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다음날 다시 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계속 치고 갔네요. 이 과정을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30분봉 상에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는 실패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장 막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장 초반에 공중 부양선이 깨어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공중 부양선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량을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락이 나왔네요. 어떤 기관 하나에서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종목도 급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 30분봉상에서 공중 부양선이 깨어질 때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미리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매도가 체결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공중 부양선 가격대보다 살짝 밑에 매도를 걸어두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급반등이 나왔네요. 오늘 종가가 다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급락 후에 오늘 급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음봉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쭉쭉 치고 간 후에 다시 3음봉 조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다시 타점이 됩니다. 혹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비록 음봉이지만 누군가 아랫꼬리로 말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3음봉 조정 후에 급반등이 나왔네요. 오늘 종가가 또 타점이 됩니다. 짧게 개미를 털고 다시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쭉쭉 치고 갔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치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이 시작이 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일봉상 종가 매매로 들어가도 되고 30분봉을 활용해도 됩니다. 30분봉 상에서는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조정 후 큰 오빠 캔들로 반등을 시작한 자리들입니다. 타닥보다 더 좋은 것이 큰 오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을 할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 빵빵 터질 것입니다.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5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즉 추세를 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돌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최초로 꿈틀이 나왔던 자리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꿈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 공부가 중요합니다. 차트상 이런 자리가 나온 종목들이 보이면 종목 공부를 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종목 분석을 한 것을 참조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꿈틀에서 잡아내면 이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듯 이 자리도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매수 타점입니다. 3분봉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매수 타점입니다. 투 음봉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쐐기형 W 패턴과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꿈틀에서 타점을 잡아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 하나에서 1년 농사를 다 지었을 것입니다. 꿈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